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이 아주 의미 있는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시장 전반에 기대감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은 장중 무려 45,000달러를 일시 돌파해내면서 황소 세력의 강력한 모멘텀을 확인했습니다. 1차적인 저항 라인으로 지목된 게 46,000달러 부근인데 저점도 높이고 저항 라인도 높이고 있고 이래저래 위쪽을 향하고 있는 의미 있는 흐름이 기대감을 더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상승세와 맞물려서 의미 있는 데이터도 하나 등장했는데 비트코인 주소 수도 함께 증가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트코인 보유 주소 수가 사상 처음으로 4천만 개를 넘어섰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넉 달 동안의 하락세, 그동안 이어진 큰 변동성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사실 이 같은 수치는 놀랍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장기 홀더들에게 있어서 변동성 그까이 거 아마도 개나 줘버린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각국 정부의 시선들도 여러가지 생각거리를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천연가스 대금을 비트코인으로 받을 수 있다 이런 무시무시한 멘트를 내놓은 데 이어서 미국 재무장관은 암호화폐 여전히 회의적이지만 결제 시스템에 건전한 혁신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인도였는데 암호화폐 거래에 30% 자본이득세를 적용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서 업계에서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인도 재무부는 과세를 하는 것과 합법화하는 것은 다르다 이런 다소 이상한 말을 해왔는데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리플 측이 처음 요청했던 기한 연장에 대해서 법원이 승인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게 SEC의 첫 번째 수정된 고소장에 대한 2명의 전현직 CEO들의 대응이 담기게 될 내용이어서 5월 약식 판결을 바라고 있는 리플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전략적인 접근으로 이루어지는 상황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채널 관련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저도 구독자분께서 신고해 주셔서 알게 됐는데 저희 채널 영상 제목을 그대로 도용한 영상이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해당 영상이 XRP 5,000개 보내주면 XRP 10,000개를 받을 수 있다고 사기 성격의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도용 자체도 문제지만 이런 사기성 의혹이 짙어 보이는 채널이 도용을 해서 이걸 어떻게 대응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신고하려고 하니까 그 사이에 영상이 비공개 처리가 됐습니다. 이런 스캠 사기 가능성이 있는 것들 해외에서 여럿 적발된 것과 동일한 케이스이기도 하니까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고 공짜로 뭘 해준다라는 건 대부분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널 이름이 리플코리아. 와, 진짜 이런 식으로 장난치는 건 대단한 것 같고 구독자 수가 20만 명 가까이 된 데다가 이런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사람 수가 당시에만 2만 명이 넘었다라는 것 이것도 되게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아무튼 이 채널 자체가 사기 채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저희 채널 제목 그대로를 도용한 것도 문제점으로 보이는 데다가 이런 사기 성격의 내용을 생방송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고 있다. 뭔가 좀 이상한 냄새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알아서 잘 걸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장중 45,000달러를 뚫어내면서 시원하고 짜릿한 흐름을 보기 좋게 선보였습니다. 과연 이대로 5만 달러를 향해서 질주할 수 있을지 여러모로 기대되고 또 관심 가는 부분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4포인트 오른 52를 기록하면서 중립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가까스로 이제 50을 막 넘어선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전히 43%대 수준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상황과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이 44,000달러 위로 올라선 가운데 일간 차트에서 과매수 신호가 나타났다라는 점, 그러니까 숨고르기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의 1차적인 저항선은 최근 석 달 거래 범위에 있어서 고점인 46,000달러 부근에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후퇴하더라도 4만 달러에서 42,000달러에 자리 잡은 지지선에서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주간 차트의 최근 가격 저점은 2021년 6월 저점과 비교해서 높은 수준에서 형성됐고 모멘텀 신호들은 긍정적인 상황으로의 전환을 앞둔 것으로 볼 수 있다. 비트코인의 더 강력한 저항선은 이전 하락 추세의 피보나치 50% 되돌린 구간인 5996달러에 자리 잡고 있다. 비트코인의 랠리는 이 저항선 부근에서 정체될 가능성이 있지만
4월과 5월 사이에 계절적 강세 매수 세력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구매자를 활성 상태로 유지시킬 수도 있다. 또 월간 차트 기준으로 모멘텀 신호는 여전히 부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는데 이건 위쪽으로의 움직임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은 황소 세력이 곰 세력의 매도 물량을 받아내면서 다시 45,000달러로 이동할 수 있는 문을 열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이동평균 모두 점진적으로 상승했고 RSI도 플러스 영역에 있어서 매수자에게 유리한 상황이다. 매수 세력이 가격을 45,400달러 위로 밀어 올릴 경우에 비트코인은 상승 채널의 저항선까지 랠리할 수 있다. 황소 세력이 이 장애물을 제거할 경우 심리적인 저항선인 5만 달러에서 5만 2천 달러 사이에 오버헤드 저항 영역까지 상승할 수가 있다. 현재 수준에서 조정을 받게 되면 4만 2,594달러와 이동평균 근처에서 지지를 얻을 수 있는데 곰 세력은 황소 세력으로부터 주도권을 뺏기 위해서 가격을 이동평균 아래로 끌어내려서 유지시켜야 한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트코인 주소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도 상당히 눈에 띕니다. 인투더블록 데이터를 보면 비트코인 보유 주소수는 사상 처음으로 4천만 개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트코인 주소수는 2022년 초 이후에 88만 8천 개가 증가해서 지난 3월 14일 기준으로 3,970만 개를 기록했습니다. 인투더블록은 비트코인 보유 주소수가 2월 이후에 감소하다가 최근 다시 증가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은 비트코인의 채택과 시장의 관심 증가를 시사하는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핀볼드는 장기 보유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산을 축적하는 점도 주소수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는데 실제로 비트코인을 1년 이상 보유한 홀더들의 지갑에 있는 비트코인 총 잔액은 1170만 BTC를 넘어서 2021년 11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시세로 따지면 5,184억 달러가 넘는 규모가 홀딩돼 있는 겁니다. 온체인 데이터 애널리스트 윌리 우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선물 수요가 지난해 11월 3일 이후에 처음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온체인 현물 수요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시장은 완전히 리셋됐다라고 긍정적인 기대감을 피력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달성했던 지난해 11월 그 이후에 지금 처음으로 선물 수요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어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그만큼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아직 소비되지 않은 거래를 의미하는 UTOX 비트코인 물량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비트코인의 펀더멘털은 강력하고 주식시장과의 디커플링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45,000달러를 안정적으로 지지받고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이와 관련해서 볼린저 밴드의 창시자 존 볼린저는 비트코인의 키 피봇 그러니까 핵심적인 중심축이 45,000달러라고 아예 콕 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더리움의 중심축 키 피봇은 3,200달러라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주목해야 될 타이밍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존 볼린저가 말한 3,200달러 바로 아래에서 지금 다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더리움의 단기 시세 전망과 관련해서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긍정적인 부분에 조금은 더 방점을 찍는 모습을 내보였습니다. 그는 이더리움 황소 세력은 저항선 위에서 이더를 유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촛대의 긴 꼬리가 보여주듯이 곰 세력이 좀 더 높은 수준에서 공격적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동평균은 강세 크로스오버를 완성했고 RSI가 플러스 영역으로 상승해서 저항이 낮은 경로가 위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가격이 삼각형 위에서 유지가 된다면 이더리움은 3,500달러까지 랠리할 수 있고 이후에 3,907달러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 다만 가격이 다시 삼각형 안으로 진입하면 곰 세력은 이동평균 아래로 끌어내리려고 할 것이고 이럴 경우에 다시 삼각형 안에 조금 더 머무를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2,500달러와 3,000달러 범위 사이에서 조금 더 박스권 형식의 다지기를 하게 될 것이라는 걸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각국 정부의 암호화폐 관련 정책을 보고 있으면 몇 년 뒤에 어떤 방식으로 이게 정리가 돼 있을까 되게 참 많이 궁금하게 느껴집니다. 러시아가 천연가스 대금을 비트코인으로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국제 결제 대금을 비트코인으로
할 수 있다라는 엄청난 폭탄 발언을 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인도 정부가 조금 결이 다른 움직임을 보여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도 의회가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서 30%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업계 안팎에서 부글부글해하면서 불만 섞인 모습들 포착되고 있습니다. 외신 보도 내용을 보면 인도 의회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 거래 차익의 30% 그리고 각 거래에 대해서 원천 징수 1%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30% 세율은 도박이나 로또에 부과되는 세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발효일이 4월 1일입니다. 보통 세금을 부과한다라는 건 해당 자산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인정한다라는 건데 인도는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갈래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인도 재무부 관계자는 세금을 부과한다고 합법화하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런 다소 벙찌는 소리를 진지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 정부 안에서 제대로 교통 정리가 되지 않은 모습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일단 업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 최대 거래소인 와지르엑스의 CEO는 암호화폐 업계가 고통의 시기에 들어섰다라면서 대놓고 불만을 내보였습니다. 니샬 셰티 CEO는 내가 가장 반대하는 건 암호화폐 거래자가 자본이득세 말고도 원천징수 1%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건 유동성을 죽이고 궁극적으로 투자자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수정되지 않고 이런 배경 속에서 암호화폐 합법화 이슈가 제대로 이렇게 계속 방향성을 잡지 못한다면 의외로 인도는 신생산업 주도권 자체를 놓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법안 처리 과정에서 반대하는 의견을 내놨던 의원들조차 거래 수익에 대한 중과세는 신생산업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걸 보면 참 답답한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다 결국 인도 기업들의 해외 엑소더스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우려는 좀 더 커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인도 정부가 바보가 아닌 이상 암호화폐 또 블록체인 산업을 죽이려고 하는 걸까? 이건 좀 생각거리를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세계 최대 인구 강국, 또 2030년을 기준으로는 중국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인도가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혁신 산업을 벌인다? 이건 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도 정부의 속내까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겠지만 인도 정부는 어쩌면 중국 모델과 유사하게 가려고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게 됐습니다. 현재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암호화폐를 금지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뒤에서는 국가 주도의 거대한 블록체인 생태계 BSN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축되면 기존 암호화폐가 죽는 건 아니냐 가끔 이런 바보 같은 소리 하는 경우도 접할 수가 있는데 최근 네오가 BSN의 NFT 프레임워크 제공자로 선정된 것만 봐도 블록체인 생태계를 국가가 주도하든 민간이 주도하든 제대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민간 암호화폐 프로젝트와 함께 성장하는 것은 당연하기도 하고 불가피하기도 하고 상식적인 수준입니다. 아마도 인도 정부는 초기에 과세 주도권에 방점을 찍고 추후 CBDC 발행 등 정부 차원의 블록체인 이슈가 본궤도에 올랐을 때 중국과 비슷한 스탠스를 보여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WRX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조금 걱정을 하고 계실 텐데 저도 물론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이런 방향성에서 조금 멀리서 바라보면 걱정은 한 개도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미국 상황도 재미있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회의적이지만 장점이 있는 건 인정. 미국에서 암호화폐 역할 커지고 있는 것도 인정. 그래서 건전한 암호화폐 혁신 계속되기를 바라. 이런 하나마나한 말을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사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런 상황에서 친암호화폐 성향의 공화당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주도해온 새 디지털 자산법 추진에 있어서 민주당 크리스틴 길리브랜드 의원이 가세하면서 관련 입법에 좀 더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또 재미있는 게 세금과 프라이버시, 소비자 보호 이런 것들이 포함된 그런 내용들도 중요하겠지만 길리브랜드 의원은 CFTC를 감독하는 상원 농업위원회 소속이고 루미스 의원은 SEC를 감독하는 은행위원회 소속이라는 겁니다. 지금 SEC와 CFTC는 서로 자기들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권을 가져야 한다라고 밥그릇 다툼을 하고 있고 업계에서는 CFTC의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또 엄청나게 빡세게 로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EC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리플 역시 CFTC의 권한 강화를 주장하면서 엄청난 로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틀 안에서 디지털 자산법이 제대로 마련이 된다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게 될까 두근두근 재미있는 상황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는데 리플 측이 이번 소송 시작 이후에 처음으로 기한 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 법원이 승인을 했습니다. 이건 SEC의 첫 번째 수정된 고소장에 대해서 리플 측이 원래는 3월 25일까지 답변을 제출해야 했었는데 이게 이번에 리플 측의 요청으로 4월 8일까지로 연기가 됐습니다. 첫 번째 수정된 고소장이라고 한다면 지난해 SEC가 전현직 CEO들을 소송 대상에 포함시켜서 고소장 세부 내용을 수정 제출한 것을 의미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맞다면 SEC가 소송 대상에 기업뿐만 아니라 전현직 CEO들 포함시킨 이유에 대해서 리플 측이 각계격파를 하는 준비를 하는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리플에 문제가 있으면 리플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내는데 SEC는 개별 피고인으로 전현직 CEO를 포함시켰고 이런 SEC의 의도는 이들이 XLP라는 증권을 불법 판매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이런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측의 입장에서는 이런 SEC의 주장 자체가 오류다. 이런 점을 입증해서 5월 약식 판결을 이끌어내는 계기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닐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월에 몇 차례 더 양측이 치고받고 하다가 5월쯤 참 잘 마무리될 수 있으면 정말 많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반등세를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여러 긍정적인 낙관론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셔서 어쩌면 곧 도래할지도 모를 강세장 잘 대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